다들 내가 죽였다고 하는군. 이틀 전 백미 아파트 경비실 형광등은 약하게 깜빡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철아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일은 손에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 범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 민정도 다른 병실에서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수지는 작은 손에 링거를 꽂은 채 또래 아이처럼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 했어요. 철아는 그 얼굴들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얇아졌습니다. 이번 일은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정교하고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복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풀 때 잠시 멈췄습니다. 경비원 장철안으로 살던 시간이 그 사이에 걸린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열쇠를 가지런히 올려두었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오래된 삶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파트 외벽은 빛이 바랬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향한 곳은 백미구 외곽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은 벗겨져 있었고 안에는 금속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한때 이름 대신 코드로 불리던 동료였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하지 않았나? 제 인생에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봅니다. 남자는 잠시 철안을 살폈습니다. 조용히 살겠다던 자네가 어쩐 일인가? 철안은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이 다쳤습니다. 더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철제 캐비닛 안에는 작은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철아는 장갑과 공구,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 장치를 손에 올려놓는 순간 기억이 열렸습니다. 젊은 시절 비가 많이 오던 훈련장. 상관이었던 경철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건조했고 말은 짧았어요. 임무 완수를 뭐라고 생각하나? 적을 살려두지 않고 끝까지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임무 완수는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경철은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철아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얇은 은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반지는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철아는 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설계한 일입니다.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장비 반납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철아는 남자에게 다가가 귀에 짧게 속삭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철아는 장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렸어요. 손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늙었지만 떨림은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아침빛이 골목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철아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경철.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반지. 수첩을 접으며 철아는 알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누가 설계했고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그날 백미 아파트 경비실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워진 것은 자리 하나가 아니라 오래전 멈췄던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보세요. 김씨, 내가 부득이하게 경비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자네에게 미안하게 됐네. 안타깝지 뭐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다쳤으니 일이 손에 잡히나. 그동안 고생했네. 철아는 경비일을 소개시켜준 경비원 김씨에게 안부를 전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철아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족의 얼굴을 보는 순간 판단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범수의 추락과 민정의 낙상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그것부터 짚어야 했습니다. 백미건설 현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철아는 한동안 현장 입구에 서서 사람들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감시 카메라 위치와 자재 이동 경로를 눈에 담았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는 현장 관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범수 가족입니다. 사고 당시 안전장비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단순 사고입니다. 기록은 내부 자료라 보여드릴 수 없어요.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철아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휴게 구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인부 한 명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철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인부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분명 그날이 크레인줄을 교체하는 날이었고 전날 교체했다 들었습니다. 말을 마친 인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겁이 먼저 보였어요. 철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교체했고 그 장비가 문제였다는 사실이면 충분했습니다. 현장을 나서며 철아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누군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민정이 일하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준비로 분주했지만 바닥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철아는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전후 영상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인은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이 시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비어 있었습니다. 철아는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넘어지기 직전 모자를 쓴 남자가 화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패드를 밀어냈어요. 동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실수처럼 보였어요.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일부러 그런 건가요? 철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적이었습니다. 조폭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과시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철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끝난 일 그만 헤집고 다닙시다. 그러다 가족이 다치십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협박은 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가족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철아는 병원으로 뛰어가고 싶은 충동을 눌렀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었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새 장비, 식당의 패드 제거, 그리고 익명의 문자 세 사건의 결이 같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철아는 수첩을 꺼내 단어만 적었습니다. 교체 장비 패드 문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누가? 도의원 경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확신은 가장 위험한 판단이었어요. 철아는 병원 대신 어두운 거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이번 일은 감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설계했는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철안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안은 그날 밤 병원 주차장 끝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가족이 누워있는 병실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철안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한 통이 계속 머릿속을 긁었습니다. 가족이 다칩니다. 협박은 짧았고 그래서 더 확실했습니다. 철안은 백미구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의원 경철의 집 근처였습니다. 그는 먼저 골목을 돌며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어요. 경비원 시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키는 일이 아니라 파고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히 경철집에 들어가 내부를 파악하고 맞은편 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블라인드 뒤에서 불빛이 새지 않게 가렸어요. 가방에서 작은 장비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숨은 가빴고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킨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노였습니다. 잠시 후 경철의 집 거실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도청 음성도 잡혔습니다. 철아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경철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거칠었습니다. 덕수는 처리됐고 이제 노인만 남았지. 병원비. 그거 감동 파리용으로 흘린 돈이야. 장범수 가족. 아파트부터 묶어. 대출로 압박 넣어. 재산은 남겨두면 안 돼. 재개발 보상금까지 다 빨아. 철안의 눈앞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재산, 보상금. 그 단어가 귀를 때렸어요. 가족은 사람인데 그들의 입에선 숫자였습니다. 경철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러웠어요. 노인. 결국 증거 꺼내면 끝이야. 겁주면 무릎 꿇는다. 가족이 약점이잖아. 철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흥분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슬픔이 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 울지 않았어요. 경철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연기였어요. 여보, 나야. 응, 그 집 정리되면 바로 보내줄게. 걱정 마, 공천만 되면 서울로 갈 거야. 철아는 멈칫했습니다. 경철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다른 여자와 아이 사진이 스쳤습니다. 가족이 따로 있었어요. 숨겨진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철안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이라는 얼굴로 표를 모으고 뒤에선 남의 가정을 부수고 있었어요. 그때 경철이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백미물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노인집 아파트 담보 잡혔네. 좋아, 이러면 끝이야. 철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담보. 그 말은 곧 쫓겨난다는 뜻이었어요. 가족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 집까지 빼앗기게 생겼고 더 이상 도청만 할 수 없었습니다. 경철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 거실로 잠입했습니다. 온 방은 깜깜했고 인기척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방에서 미세한 기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철아는 바로 안방 문을 천천히 열고 방 안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고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아는 안방으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방을 비췄을 때 이미 경철을 힘없이 누워 있었고 다가가 뒤집어 보니 누군가에 의해 죽은 뒤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옛 상관 경찰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너무 젊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지라는 생각에 충격에 빠졌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서류 봉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서류 봉투는 없었고 빗자국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조용한 정막을 깨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캡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철아는 본능적으로 도의원 경찰이 아닌 이 모든 것은 백미물산의 사주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 울리는 전화 소리에 휴대폰을 집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안, 오랜만이야. 그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시린 느낌이 철안의 몸을 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옛 상관 경찰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 하나밖에 안 남았어. 주변을 지키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거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철아는 알았습니다. 경철의 집 앞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철안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내 주변을 무너뜨린 모든 원인처럼 보이던 경철은 너무 빨리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설명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건 장면뿐이었어요. 누군가가 만든 장면. 그리고 그 장면 안에 철안을 세우려는 냄새였습니다. 경찰이 골목을 막았습니다. 형사 둘이 철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안은 손을 들지 않았어요. 도망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증거는 말보다 먼저여야 했습니다. 장철환 씨 맞습니까? 예, 현장에 왜 왔습니까? 철안은 순간 목이 메었고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가족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을 뱉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금 도의원 자택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겁니까? 철안의 가슴이 턱 막혔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억눌렀어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가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형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저희는 말로 수사 안 합니다. 증거로 하지. 얼른 서로 데려가. 그 순간 철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서류도 나왔습니다. 담보, 보상금, 협박, 그걸 다 들었고 다 남겼습니다. 형사는 잠깐 멈칫했어요. 주변 경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철안은 그 흔들림을 느꼈어요. 그때 철안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고 철안의 손이 떨렸어요. 받자마자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철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무너졌어요. 민정아, 괜찮냐? 경찰이 병원에도 왔었어요. 무슨 일인지 수진이 무서워해요. 철안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걱정시켜서 미안하구나.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민정은 잠시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철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이 났습니다. 짧게 조용히 그는 손등으로 닦았어요. 형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철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친다면 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체포되어 차에 타는 순간 철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경철이 사라졌다고 증거와 원인이 사라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원인은 더 위에 있었어요. 더 조용하고 더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철아는 경찰차에 타기 전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는 치지 않습니다. 진짜가 누구인지 끝까지 끌어내겠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 너머로 세상이 멀어졌어요. 그러나 철안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잡혀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로 서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독방에서 쉬던 철안은 교도소 조직 생활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과거에는 늘 이것보다 끔찍한 조직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는 점점 더 불타올랐습니다. 조용한 독방의 분위기를 깨는 차가운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수번호 7856 면회 신청 들어왔다. 철아는 반갑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마주하기가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이었죠.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힘들게 옮겨갈 때쯤 어느덧 면회방 앞에 도착했어요. 방문꼴이 또한 얼마나 시려운지 철안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면회실 스피커가 짧게 울렸습니다. 면회자 한 분 들어갑니다. 철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유리 너머에 앉았어요. 백미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던 경비원 김 씨였습니다. 늘 투덜거리면서도 야간 근무를 대신 서주던 사람이었어요. 철안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걱정시켜서 미안합니다. 근데 뭔가 김 씨가 평소랑 달랐어요. 오늘은 표정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철안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뭘 고생했다는 거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리창 아래 작은 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수, 민정, 수진. 병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 한 장에 철안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참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가족은 괜찮습니다. 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깐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어요. 제가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원래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안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네가 돌봐주고 있는 거지? 김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이 뺨을 긁는 순간 얇은 피부가 들떴어요. 김 씨의 얼굴이 조금씩 벗겨졌고 실리콘처럼 얇은 가면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드러난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관리된 피부, 흔들리지 않는 눈, 그리고 손가락에 얇은 은색 반지. 철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철!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미물산 회장 경철이었어요. 그는 유리 너머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렸다. 철안의 심장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려 했어요. 하지만 먼저 슬픔이 왔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던 지난 시간. 같이 근무하던 동료라는 얼굴. 그 모든 게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철안은 이를 악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경철은 감정 없이 말했고 목소리가 변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네가 살아있으면 내 과거가 산다. 난 과거를 죽이는 데 익숙해.
철안의 손이 유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어요. 죄수번호 7856 유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무너지는 건 경철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경철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켜주지. 대신 네가 알고 있는 증거, 숨긴 곳을 말해. 철안의 눈이 붉어졌어요. 숨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침묵엔 싸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택하면 자신이 무너지고, 거절하면 가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철안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담보로 쓰는군요. 경철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그 대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맞다고 알려줬을 텐데. 철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 바닥 밑입니다. 경철의 눈이 잠깐 빛났어요.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군. 경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철안은 말없이 뒤돌아 독방으로 걸어갔어요. 경철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사업을 무기밀수, 마약 거래까지 넓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백리물산 자금이 사실 과거 무기밀수, 마약 거래 자금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며칠 전 일어났던 도의원! 박 씨 사망 사건도 본인이 사주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방금 누구와 면회를 만나고 왔습니까? 밝은 셔터에 수없이 들어오는 가시 같은 질문들이 경철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백미물산 회장 경철, 군 시절 무기 밀수 및 약물 거래 정황 영상 공개. 영상 속에는 젊은 경철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거래 현장, 통화 녹음, 서류.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경철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빠져나갔습니다. 너가 감히! 경철의 손이 떨렸어요. 그 반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철안은 확신했어요. 이번엔 내가 무너뜨린 게 맞다고요. 당신은 이제 당신 과거와 같이 무너지십시오. 경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급해졌어요. 경철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고 그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전 다시 경비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철안은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안이 경철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동료에게 귓속말과 함께 건네주었던 USB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코드9, 적당한 때에 이걸 풀어주게. 어딘가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소리를 붙잡고 그는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손녀와 아들, 며느리와 같이 놀이동산 가는 생각을요.